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도 섹스와 여성 건강을 위한 그런 시리즈로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시간에는 제가 질 레이저, 질 필러 어떤 게 성감 형성에 더 도움이 될까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성교통의 원인, 치료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오늘은 갱년기 이후에 폐경 이후에도 내가 만족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갱년기가 찾아오면요, 내가 이제 성감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성욕도 떨어지는 거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질이 건조해지고 좁아지고 성교통이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성생활을 안 하게 되죠. 남편이 다가오기만 해도 무서워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해결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오늘은 폐경 후에 그래도 만족스럽게 성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폐경을 겪게 되면요, 내 몸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피부의 탄력도 떨어지고 기분도 좀 우울하고, 그리고 갱년기 증상 심하게 겪으시는 분들은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얼굴도 화끈거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런데 이 와중에 남편은 철없이 자꾸 하자고 요구를 하고, 나는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든데 관계까지 좀 억지로 요구를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부감이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내가 50세까지 됐는데 이 나이에 아직도 관계를 해야겠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폐경과 함께 나는 이제 문 닫았다, 나는 이제 폐업이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정말 예전 같은 경우에 평균 수명이 60세 이렇게 되면 폐경되고 한 10년만 더 살면 돼요. 그리고 50세 이후는 그냥 할머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요즘 50대 보셨죠? 다들 너무 건강하고 너무 젊으세요. 그리고 관리를 얼마나 잘 하시는지 얼굴만 봐서는 50대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울 정도인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연예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분들도 그래요. 그리고 건강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별 문제가 없어요. 절대로 할머니 같지 않죠. 그리고 요즘 애들도 늦게 결혼을 하니까 정말 할머니인 경우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편분들도 건강하시니까 이게 성생활이 계속 가능한 거예요. 막 병 들어서 골골거리고 있으면 부부 모두 성생활이 안 되겠죠. 그런데 부부가 모두 건강해. 그리고 모든 생활을 내 이전과 다름없이 하고 있어. 그런데 폐경이 찾아왔다고 해서 성생활만 안 돼.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이런 성욕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차이가 많이 나죠. 여성이 좀 더 성욕이 높은 경우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성욕이 굉장히 있던 분들도 폐경이 되면서 뚝 떨어지는 거를 경험을 하세요. 이전에는 나는 그래도 하고 싶을 때가 많았어 하시는 분들도 갱년기가 찾아오면 요즘은 재미도 없고 느낌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런 성감을 유지를 하는 거, 그리고 성욕을 조금이라도 좀 올려줄 수 있는 거, 이런 거가 중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에서 중요한 거는 질 건조 그리고 성교통, 이거를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성욕을 올리려고 해도 질이 건조하고 내가 관계할 때마다 통증을 느끼고 하고 나서 자꾸 질염, 방광염 이렇게 자꾸 생긴다고 하면 누가 관계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죠. 이런 분들은 정말 남편이 관계를 하자고 할 때마다 너무 자기가 학대당한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좀 부족한 성욕이나 성감 부분을 같이 이제 어우를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료를 하는 것들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건조증을 해결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건조증 해결하기 위해서는 질 안쪽에 히알루론산 공급하는 거, 이게 특별히 부작용이 없으면서도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사용을 하는 제제는 라큐디라는 제제가 있어요. 라큐디는 유방암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그냥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을 주로 공급하는 그런 제제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여성 호르몬과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넣을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저는 뭐 3번에서 많이 하는 분들은 5, 6번까지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고요. 이 치료를 하고 나시면 질 안쪽 환경이 많이 좋아집니다. 부드러워지고 좀 촉촉해져요. 그 상태가 되면 또 이제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좀 부가적인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요. 홈케어를 할 수 있는 닥터페민 같은 것들 처방을 드리기도 합니다. 히알루론산 제제인데요. 히알루론산 제제의 장점은 다른 부작용이 특별히 없어요. 근데 단점은 넣는 게 귀찮아요. 그리고 하다가 중단하면 이 효과가 굉장히 오래가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그런 간격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죠. 장단점이 있는 치료지만 어쨌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제 병원 치료는 시작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나는 병원 가기 싫고 나는 나 스스로 좀 관리를 하고 싶어, 좀 좋아졌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저는 운동이 좀 도움이 되시는 것 같고요. 규칙적인 운동과 이런 생활들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해서 혈액순환을 돌려주는 거죠. 우리가 폐경이 되면서 문제는요, 생식기 쪽으로 혈류가 안 가요. 이쪽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전신적으로 이제 혈류를 돌려주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운동을 하시면요, 그래도 건조가 덜 합니다. 그거 나는 혈액순환 사우나 가서 할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사우나도 어느 정도, 심하지 않은 정도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자주 가시는 분들은 너무 자주 씻는 거, 이런 거가 오히려 건조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하신다면 가볍게 하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나가시는 거 도움이 될 수 있고, 물을 너무 적게 드시면요, 온몸이 건조할 수밖에 없어요. 적정한 수분 섭취를 하시는 게 좋고, 커피나 차 종류 이런 것들, 이뇨작용을 해서 내 몸에 수분을 빼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이런 것들이 좀 건조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기본이 되면 좋을 거고요. 나는 이미 건조증이 생겨서 성교통도 있고 너무 아프고 문제가 돼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 라큐디 치료부터 시작해서 심하지 않은 분들은 뭐 소노케어, 증상이 심한 분들은 뭐 리비브나 비비브 이런 걸로 해서 질내 환경을 좀 극적으로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뭐냐면요, 이게 건조도 좋아지지만 성감도 좋아져요. 내가 호르몬이 나오지 않으면요, 질 점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전에는 이렇게 자극을 하면 느낌이 있어요. 좋은 느낌이든 닿는 느낌이든 느낌이 있는데요, 폐경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의 감각 자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만져도 만지는지 어떤지도 모르겠고 스쳐도 자극이 오질 않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좋아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레이저 치료들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감이 이전처럼 확 끌어올려 주는 것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조금은 더 민감해질 수 있다, 더 좋아질 수 있다, 이것도 장점이에요. 그런데 성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성욕은요,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것도 영향을 주지만요,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는 게 주된 영향입니다. 여성이 이제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만 문제되는 게 아니라 남성 호르몬도 떨어지는 게 성욕 감소, 나의 그런 의욕 감소,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들에서는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남성 호르몬을 공급하는 치료를 하기도 해요. 주사를 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남성 호르몬 공급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까지 남성 호르몬 공급하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쓰지는 않고 있고요. 호르몬제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런 테스토스테론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약이 있어요. 리비알은 그런 부분들을 좀 올려줄 수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이 올라가면 좋은 거는요, 성욕이 조금이라도 생기고요, 그리고 내 생활에 활력이 좀 생겨요. 뭔가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 이런 것들이 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폐경이 되고 나서 너무 무기력하고 이때까지 하던 것들 다 하기 싫고 매사가 귀찮고 너무 힘들고 이런 분들은 저는 리비알 처방을 드려요. 그러면 조금 업이 됩니다. 기분도 좀 업되고 그런 의욕도 생기고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좀 해볼 수도 있고 좀 과감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이런 것들이 성욕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리비알 처방을 주로 드리고 있고요. 나는 테스토스테론을 좀 본격적으로 맞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런 것들을 좀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있으니까 찾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테스토스테론 또 부작용이 있죠. 이거를 맞고 나서 음액이 굉장히 커지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몸에 털이 나기 시작하는 분들, 남성 호르몬이니까 그런 것들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막 배꼽 밑에 털이 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문제
문제점도 좀 생길 수 있겠다 해서 너무 적극적인 치료는 하지 않고 있고요. 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리비알 정도 사용을 하면서 조금은 이제 막 이렇게 욕구가 올라오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요구를 했을 때 너무 싫어 이런 거는 아닐 정도,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걸 일단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가 될 수 있는 통증을 유발하거나 뭐 이런 건조증을 먼저 치료를 하고요. 그리고 욕구가 너무 없다, 나는 너무 꼴 보기 싫다 이럴 때는 이런 욕구를 좀 개선할 수 있는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좀 해볼 수 있는 거는요, 욕구라는 게 나 혼자 생기는 거 아니잖아요. 파트너가 있잖아요. 파트너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여성들은 자기가 뭐 오르가즘 느낀다, 이게 핵심이 아닐 때가 있어요. 남편이 나한테 잘해줄 때, 남편이 나와의 관계에서 만족도를 느낄 때, 나를 칭찬해줄 때, 이럴 때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만 오르가즘을 느끼면 돼, 이런 분들보다는 남편도 좋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이가 좀 좋았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저는 대화를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뭐 주책 없이 그런 거냐 하실 수도 있지만요, 나는 엄마였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다 커서 떠나가고 나면 내 옆에 남는 건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야 나의 노년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어떤 식으로 이제 관계를 형성해 가는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그 사람한테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거 시술 받으시는 거 꼭 남편한테 알리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남편도 알아야 돼. 이거를 비밀로 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나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관계하는 것들 유지하기 위해서 이만큼 나도 관리를 하고 있어. 이거를 어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와서 남편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알면은 뭐 큰일 날 것 같아요 하시는데요. 정작 얘기를 해보면요, 남편도 너무 좋아하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이제 손잡고 같이 병원에 오세요. 같이 오셔서 다 해주세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뿌듯하고요, 보기가 좋아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나는 이거 치료하고 나서 남편이 그때부터는 나를 여왕 대접을 해줘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왕도 좋고 여왕 대접을 해주는 그 분도 자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해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폐경 이후에 성생활을 어떻게 해요, 이거 뭐 중요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게 왜 있겠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싸웠을 때 회복을 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기도 하고요. 성생활이 만족스러우면 웬만한 잘못은 좀 눈 감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느끼시나요? 그런 것들도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많은 분들이 내가 50대, 60대 건강한 동안은 성생활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고 내가 나 자신으로 대우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관계가 안 된다고 해서 뭐 바람 피고 그래도 뭐 나는 이해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관리 잘 하시고 나한테 대한 자신감을 찾으시고 남편에게도 당당하게 나 이런 거 한다 라고 얘기하시고 요구할 거 요구하고 받을 거 받으시고 행복하게 즐겁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갱년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갱년기 성생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 파트너와 늘 잘 얘기를 하시고 내가 성욕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꼭 삽입하는 관계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데이트를 한다든지 스킨십을 한다든지 야동을 같이 본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만의 어떤 것들을 좀 찾아가셔서 흥미를 잃지 않고 지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관계를 갖는 것이 질 건강도 유지하고 여성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꼭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의 생활에, 앞으로의 행복감에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또 정리해서 제가 카페에 올릴 거예요. 이 시리즈로 해서 올려둘 테니까 필요한 것만 딱 찾아서 보실 수 있게 카페 가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이 시리즈로 찾아올 거예요. 다음에는 수술을 하면 좋을까? 레이저를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어쨌든 다음 시간에 저는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봬요. 바이바이.